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치와 법 수업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치와 법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입니다. 단원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와 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1에서 3단원은 우리가 정치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고사는 보통 3단원까지 보게 되고요. 4에서 5단원은 법에 대해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6단원은 정치와 법을 좀 포괄하는 국제정치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것 같은데 6단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단원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1에서 5단원에 있는 핵심 개념을 배워보고 시간이 되면 아마 6단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단원까지가 먼저 정치 파트가 될 건데요. 1단원은 민주주의와 헌법,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주의의 발달 역사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통합사회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헌법을 통해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원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개념의 양이 많다는 게 이 1단원을 딱 배우다 보면 여러분 느낌이 올 겁니다. 1단원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2단원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부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정부 형태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을 하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처럼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옆 나라 일본은 천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권한은 총리가 많이 담당을 하죠. 총리를 갖고 있는 의원 내각제인 국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우는 게 2단원의 메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단원은 3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닌 정치 과정에 대해 배울 거고,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 할 수 있느냐? 선거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단순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결선투표제냐, 선호투표제냐,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발생을 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선거에 대한 원리를 3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끝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는 여기 3단원에 좀 쏠려 있지 않나. 그렇지만 1, 2단원의 문제도 사실은 개념이 굉장히 많다. 이번 2024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보게 됐었고요. 1등급 컷이 73.2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개념의 양이 많고 특히 여기 3단원에서는 킬러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등급 컷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아니죠, 1학기는 아니죠, 여러분은 중간고사를 얼마나 잘 보는지가 2학기 성적을, 기말고사 때의 성적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단원과 5단원에서 이제 법에 대해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단원은 개인생활과 관련된 법, 대표적으로 민법을 보게 됩니다. 민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역시 양이 많습니다. 5단원의 사회생활과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메인은 우리가 범죄를 지었을 때 적용되는 형법, 그리고 우리가 통합사회 때 배웠던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을 해보면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 이 시험 범위가 조금 딱딱해요. 내용이 정치에 대한 건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네, 누가 대통령이 안 됐네,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좀 재밌게 갈 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쪽은 좀 딱딱해요. 내용이
그치만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는 법파트가 오히려 할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6단원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능에서 한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은 단원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도가 나가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치와 법이 어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학교 특성상 탐구 과목을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운 내용이 3학년까지 얼마나 연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수능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이 휘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화법을 이번 학기에 잘 배워놨을 때 우리가 수능에서 좀 어떤 점이 좋을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자면은 연도별 수능 응시자 수를 선생님이 좀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압도적이죠, 그쵸? 21년도 밑에 있는 수치 보면 22년도, 23년도 작년 수능까지 봤을 때 생윤과 사문은 불변의 사탐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생윤이랑 사문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선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리가 20%였는데 18, 16에 가까운 숫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두 번째,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 16, 14, 16,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대충 15에서 16% 정도의 선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건 윤리와 사상이죠, 그쵸? 죄송해요. 단드리자면은 한국지리가 대충 16% 정도의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세계지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16%였던 응시자가 이제는 14%, 12%로 지리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 대신에 생활과 윤리의 붐이 지금 계속 향상됨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윤리와 사상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13에서 14.48, 거의 16 정도. 지리랑 윤사가 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구나. 그럼 세계지리는 신채린 쌤이 이걸 보시진 않을 테니까 세계지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치화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치화법이 되게 마이너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사문 생윤을 제외하면은 정법도 지금 12%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지, 윤사, 세지, 정법 그놈이에요. 마이너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응시자 수를 뜯어봤을 때는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원수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사탐을 볼 거니까 생윤 많죠, 사회문화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응시자 수를 봤을 때 윤사가 세 번째, 세지가 네 번째, 한지가 네 번째. 세지와 정법은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6,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응시자 수가 윤사는 조금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이제 그래서 지리를 배우고 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지리나 정치화법이나 막 압도적인 풀의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운 게 맞는다 싶은 친구는 한국지리를 수능까지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2학년 때 세계지리도 배우니까 그걸 끌고 가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리를 배우는데 좀 애매했다,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혹은 내신으로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정치화법을 배워놓고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치화법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놓으면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등급 컷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 수능을 선생님이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정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6월, 9월 수능 만점이었던 적이 없죠, 그쵸? 21년 수능 때 생윤 윤사는 만점이 나왔어요. 이때 수능 때는 만점이 한번 나왔지만, 자, 23년 재작년과 작년 수능을 보면은 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결론은 난이도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난이도 높은 거를 이해할 자신이 있- 내가 암기에 조금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정치화법에서 고득점 맞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높은 등급 받기가 좋다는 말씀이에요. 지리 보세요. 한국 지리. 지금 컷 보이시죠? 지리는 삐끗하면은 1등급이 안 나와요. 정치화법은 하나? 하나가 뭐야? 3개 정도 삐끗해도 이거 1등급 나오는 점수라니까요,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경제 볼 사람 없죠? 네. 사회문화. 요새 좀 불이 되고 있기는 하다만 사회문화랑 정치화법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정시 혹은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는 등급 컷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중에 정시 파이터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준 점수도 등급 컷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가 잘 나와요. 고득점 받았을 때 만점 1등급인 과목보다는 등급 컷 1등급 컷이 낮은 과목이 아무래도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화법이란 과목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워두면 어떤 점이 내신뿐만 아니라 정시지원 혹은 수능 최저 등급에서도 어떤 점이 괜찮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험 및 평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원래는 수능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 뭐로 할 거냐면은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양이 많아요. 난이도도 높고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한 수업을 선생님이 지향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암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린트를 수업을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적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3분 수업은 적어둘게요. 어려운 용어를 정치나 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는 평가가 될 거예요. 어지간하면 만점입니다. 룰메이커는 일상 적용되는 규칙을 우리가 한번 개정해보는, 그치만 여러분 이 둘 다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는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거예요. 왜? 양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뭐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뭐 읽어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 프린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정치화법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의 의미, 뭐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런 거 나오는데 선생님은 빈칸을 채우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빈칸들이 뚫려 있고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함께 채우는 방식의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내용이 어려우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듣고 귀로 흘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는 강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정치화법을 어떻게 배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화법에서 첫 번째 단원 정치의 의미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O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